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저하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고하면 환자분 10분은 모두 똑같이 충격받아 대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픈 곳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요. 심지어 TV에서 몸에 좋다는 견과류까지 매일 한 줌씩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건강하다 굳게 믿어온 바로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결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경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뼈저리게 깨달은 충격적 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얼굴이 붓고 몇 분간 눈앞이 흐릿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소변 횟수가 줄거나 색이 유독 진한데도 어제 물을 덜 마셨나 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식사도 잘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몸이 자꾸만 피곤하고 허리가 묵직하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상, 절대 노화가 아닙니다. 70%, 즉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침묵하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먹은 그 견과류 속 옥살산과 인성분이 파괴를 가속화했다는 걸 병원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 제 30년 의사 인생을 걸고 60세 이후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와 오히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긴급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TV나 건강 프로에선 견과류가 심장과 뇌에 좋다고만 반복합니다.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간과 신장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왕성했던 젊은 시절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합니다. 우리 몸은 그 고소한 견과류를 더는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분명 영양분이었던 것이 신장이 약해진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도 우리에게 이 중대한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 입장에서 교과서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환자, 그리고 바로 당신 편에 서서 말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건강을 챙기려다 데려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무서운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신장은 지독하리만치 조용한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아니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당신은 어떤 심각한 증상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눈 그 증상들 말입니다. 아침 기상 시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는 느낌,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특별히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늘 피곤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그 모든 신호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그저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그 사소한 증상,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 신장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강물이 맑아야 생명이 살듯 우리 피도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 피를 거르는 필터, 그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헌데 그 생명의 필터가 막히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혈액 정화 기능은 매일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저하됩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할 뿐이겠죠. 하지만 그 노폐물들이 독성 진창처럼 쌓여 혈관을 막고 뼈를 삭게 하며 심장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한 번 망가진 신장, 한 번 막힌 필터는 절대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그 견과류가 실은 이 필터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다고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에 좋다, 뇌에 좋다고만 말합니다. 60살이 넘으면 그 한 줌 견과류가 혈압을 올리고 다리를 붓게 해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식탁과 주방 선반이 그 견과류가 과연 약인지 아니면 독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을 2가지로 확실히 구분해드릴 겁니다. 60살 이후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되는 견과류와 반대로 신장을 지키는 약이 되는 견과류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4가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목록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는 제가 30년간 환자를 돌보며
데이터로 확인한 목록입니다. 첫째는 옥살산 폭탄이라 불리는 캐슈넛입니다. 둘째는 고소한 맛 뒤에 숨은 고지방, 고칼로리 폭탄 마카다미아입니다. 셋째는 고온에 튀기거나 짠 양념을 더한 가공 땅콩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달콤 짭짤한 중독성을 가진 나트륨 폭탄, 바로 각종 코팅 견과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당신의 신장 필터를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견과류를 피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면 견과류만큼 좋은 약도 없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최악의 견과류 대신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되찾아줄 네 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늘 강조합니다. 첫째는 뇌와 신장의 수호자, 호두입니다. 둘째는 혈당 조절의 동반자, 아몬드입니다. 셋째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의 왕, 피스타치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강력한 항산화제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 넷은 독이 되고 저 넷은 약이 되는지, 그리고 제 환자들이 겪은 끔찍하거나 혹은 기적 같은 변화,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이야기. 어째서 어떤 견과류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다른 것은 신장을 살리는지, 그 상세한 이유와 충격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건강식이지. 좋은 지방에 비타민도 풍부하고 심장과 뇌에 좋겠지? 네, 맞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경고했듯 그건 신장이 건강하여 모든 걸 완벽히 처리하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50살, 6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더는 예전처럼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경고할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제가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영숙님, 당시 연세가 67이셨습니다. 그분은 식단 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죠. 튀긴 음식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력을 보충하시겠다며 정확히 50알의 캐슈넛만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6달 뒤 그분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그리고 CT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0.5cm나 되는 단단한 돌이 요관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은 바로 그분이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매일 드셨던 캐슈넛 속의 과도한 옥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 칼슘과 만나면 아주 단단한 신장 결석으로 변합니다. 물론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런 물질들을 충분히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63살 이후 신장 기능, 즉 혈액을 거르는 속도는 급격히 저하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 불과 몇 달 만에 그 끔찍한 고통을 일으키는 돌로 변한 것입니다. 제가 캐슈넛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노화가 진행된 여러분의 몸에는 더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할 견과류,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특유의 고소한 풍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카다미아를 견과류의 여왕이라 칭송합니다.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살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께는 그 좋은 지방이 오히려 감당 못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g 안에는 자그마치 7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량과 맞먹는 실로 엄청난 열량입니다. 여러분의 노화된 간과 신장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지방을 신속하게 분해하고 처리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그대로 지방간으로 쌓이고 혈관을 막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결국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한 분의 환자, 박현태님을 기억합니다. 당시 71살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심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그분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체중은 4kg이나 불었고 혈액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려 2배나 치솟았으며 간 수치 역시 위험하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카다미아를 중단하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호두로 대체하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처방 이후 모든 수치가 점차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카다미아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섭취하는 방법과 시점입니다. 예순 이후 우리 몸이 지방을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드리는 세 번째 견과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식품의 탈을 쓴 차라리 독이라고 불러야 할 물건입니다. 바로 양념된 땅콩, 볶은 땅콩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과 설탕으로 범벅이 된 가공 땅콩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 튀김 땅콩을 드십니다. 소금 땅콩이나 달콤한 땅콩을 무심코 간식으로 드시죠. 하지만 이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땅콩을 고온에서 튀기고 볶을 때 아크릴라마이드라는 최악의 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아크릴라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지정한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범벅된 소금과 기름은 여러분의 혈압을 무섭게 치솟게 만들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심장과 신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치료했던 최지우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께서는 매일 밤 뉴스를 보며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라 하셨죠. 불과 1년 뒤 초음파 검사에서 그분 관상동맥이 무려 5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확히 2배로 폭증했습니다. 그 끔찍한 간식 습관 하나를 바꾸자 몇 달 만에 건강이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숨은 적은 바로 설탕이나 소금으로 범벅된 견과류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십시오. 이런 제품들이 작은 봉지로 아주 흔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요만큼 먹는 건데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소금에 절인 아몬드 한 봉지. 그 작은 봉지 하나에 든 나트륨이 자그마치 800mg 이상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을 채우는 양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나트륨이 몸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신장은 이 소금기를 빼내려 평소보다 2배로 혹사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 내부의 여과 압력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신장의 미세혈관들은 버티다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쉬지 않고 혹사당하는 엔진이 과열로 결국 타버리는 것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 거품이 나거나 몸이 붓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피로감, 건조한 피부, 진한 소변색 같은 사소한 신호들은 대부분 무시되고 맙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침내 이상을 발견했을 땐 이미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견과류의 이점만 취할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종류와 올바른 섭취법을 정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장을 오히려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력히 권하는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지혜의 열매라 불리지만 저는 감히 신장과 뇌의 수호신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호두의 다른 견과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고 특히 신장 미세혈관벽의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여 혈액의 여과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노인들이 매일 호두 28개를 6달간 섭취하자 인지 기능이 평균 11%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윤성호 어르신입니다. 손주 이름이 자꾸 가물가물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다른 처방 대신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호두 니아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달 뒤 그 어르신께서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손주들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그 미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혈압과 혈당, 이 2가지를 잡아야 하는 분들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아몬드 속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방패인 비타민 E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것을 막고 혈관벽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이 매일 아몬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수치가 정상화되는 기적을 정말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중 한 분,
배정희님은 당시 70세였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당화 혈색소 수치가 8.0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 전 아몬드 7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수치는 놀랍게도 7.1까지 떨어졌습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저는 압니다. 몸의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요.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연두빛 작은 견과류에 실은 엄청난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폭발적으로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의 이 칼륨은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최정예 보디가드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바로 이 작용이 우리 신장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압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저는 경증 고혈압 환자분들께 짠 음식 대신 소금 없는 무염 피스타치오 섭취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임동진님, 68세 남성분인데 혈압약을 무려 2가지나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오후 간식으로 무염 피스타치오 약 40알을 추가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약이 1가지로 줄었고 혈압은 평균 10mmHg나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피스타치오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년기 실명의 주범, 황반변성을 막는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밀병기라 부르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영양의 보고 브라질 너트입니다. 이 작은 한 알에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알. 그것만으로 하루 권장량이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최고 방어 시스템인 글루타티온을 생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루타티온이야말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간과 신장을 지켜내는 현존 최강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60세 이후 쉽게 피로하고 감기를 달고 살며 잠 못 이루신다면 바로 이 셀레늄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송은혜님, 69세 여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산다며 호소하셨습니다. 제 처방은 일주일에 3번, 브라질너트 한 알과 염분 섭취를 약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제 몸이 이렇게 가뿐한 건 처음입니다. 보십시오. 올바른 견과류는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목이 쉬도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좋은 견과류도 잘못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생명의 황금률, 견과류 섭취법 5가지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튀기고 소금, 설탕, 향료로 범벅된 가공 견과류는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닙니다. 잠깐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이 기름과 소금 폭탄을 처리하느라 설탕과 방부제 덩어리를 해독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철칙입니다. 절대로 빈속에 견과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가면 견과류의 고농축 지방과 옥살산이 즉시 흡수되어 혈당을 폭등시키고 신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때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위가 진정된 후에 드시는 겁니다. 셋째,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절대 과식은 금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하루 25개에서 30개 손으로 가볍게 쥔 딱 한 줌이면 완벽합니다. 그 이상은 보약이 아닌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넷째, 견과류를 드셨다면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고농축 식품이라 수분이 부족합니다. 물 없이는 소화 과정에서 변비나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5째, 매일 다른 종류의 견과류를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두가 좋다고 365일 내내 호두만 고집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호두, 내일은 아몬드로, 모레는 피스타치오, 이렇게 매일 다르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견과류마다 영양 구성이 달라 영양 불균형을 막고 몸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이 올바른 견과류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게 했을 뿐인데 혈액, 혈압, 신장 여과 수치가 놀랍게 개선된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윤성호님처럼 기억력이 회복되고
배정희님처럼 혈당이 안정됐으며 임동진님처럼 혈압약을 줄이신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음식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그것을 약으로 만들고 또 도구로도 만듭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견과류가 심장과 뇌에 좋다기에 매일 챙겨 먹었는데 이제 와서 신장을 해친다니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 질문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견과류는 심혈관과 뇌에 이로운 자연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장과 간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왕성했던 젊은 시절에나 통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이 지방을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과거의 보약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음식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가 약과 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가공 견과류를 끊고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해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률, 즉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확히 작은 한 줌만 드신다면 그 견과류는 신장을 지키는 명약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을 먹을지 알려주는 첫걸음입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늘 내용을 무작정 따르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저마다 다릅니다. 건강의 제일 원칙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의사로 지내오며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복잡한 수술이나 위중한 환자가 아닙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너무 늦게 저를 찾은 환자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말했죠.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피곤하고 다리가 좀 붓고 밤에 화장실 가는 그 사소한 신호들을 노화의 일부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몇 달, 몇 년의 망설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삶은 정기적인 투석이나 평생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됩니다. 저는 늘 되뇌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평안했을 텐데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올바른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 한 잔, 담백한 식사 한 끼. 겉보기엔 사소해도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신장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픈 핵심, 주도성, 즉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집중하고 계신 당신은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닌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갈망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책상, 식탁, 위 견과류 봉지를 확인하십시오. 소금, 설탕, 범벅인 가공 견과류라면 당장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혹시 공복에 드셨다면 식후로 시간을 옮기십시오.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정답을 명확히 보여줄 겁니다. 오늘 이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을 질병과 고통, 약에 의존하는 삶에서 구해줄 겁니다. 이 정보가 당신께 진심으로 와닿았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는 저를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혹시 노년기 식단 관리나 심장과 간을 보호하는 비결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 다음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식과 올바른 선택으로 지켜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관심의 시작이 이미 성공의 절반입니다. 저는 30년차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당신의 몸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